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특히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받아들인 딸 같은 며느리에게서 그 민낯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따뜻한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한 시어머니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날의 기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해오름 요양원은 이름 그대로 햇살이 가득하고 온기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내부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벽돌과 널찍한 창문으로 마감되어 있어 마치 잘 지어진 전원주택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건물을 감싸고 있는 것은 푸르고 생기 넘치는 자연의 풍경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자랑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는 화단과 텃밭이었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화단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며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봄에는 알록달록한 펜지, 여름에는 탐스러운 장미와 수국이 피어 방문객을 맞았고 가을에는 노란 국화가 요양원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허리 높이로 설계된 분재형 텃밭에서는 상추, 깻잎, 고추 등 소박하지만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탄 채 텃밭에 앉아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직접 수확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 텃밭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요양원의 후원에는 넉넉한 과일나무 몇 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하얀 백꽃과 분홍빛 복숭아꽃이 만개하여 눈부신 풍경을 연출했고 가을에는 빨갛게 익은 사과와 주렁주렁 달린 감들이 주황빛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산책하거나 잠시 쉬어가는 평온한 쉼터였습니다. 정순 원장은 종종 어르신들과 함께 나무 밑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의 실내 또한 외관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넓은 복도와 거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었지만 병원처럼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곳곳에 어르신들의 그림 작품과 손뜨개 소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한 나무, 바닥과 아이보리색 벽에 부딪혀 실내 전체를 은은하고 포근하게 비추었습니다. 요양원 곳곳에는 은은한 허브향이 감돌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옛가요가 낮게 흘러나와 평온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집 그 자체였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이 요양원을 일궈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성품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친부모처럼 모셨기에 해오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어르신들의 진짜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순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 이 양반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웃을 수나 있었겠어? 어르신들의 존경과 애정은 정순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하고 편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요양원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공기였습니다. 고요하고도 바쁜 요양원의 주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정순 씨는 저 멀리 문가에서 환한 얼굴을 찾곤 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 미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단아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에 순수한 눈망울은 깊고 온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고상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옷차림 또한 항상 소박하고 깔끔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대신 봉사활동에 적합한 단정하고 실용적인 복장을 주로 입었으며 긴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묶거나 차분히 정돈하여 정갈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미정은 28살의 젊은 여성으로 매번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구석구석 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면 요양원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식사를 돕는 것은 물론 치매로 힘들어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동요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르신들 기분 어떠세요? 미정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정순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런 미정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젊은 친구들이 주말을 화려하게 즐길 때 그녀는 굳이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미정을 볼 때마다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마음이 예쁜 아이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순 씨의 요양원 운영 철학은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단순히 일손이 아닌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미정에게는 유독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미정은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어르신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미정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든 일에도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사소한 투정까지도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정말 복덩이야. 얼굴도 예쁘고 마음은 더 예쁘지. 어쩌면 저렇게 친절할까? 정순 씨는 미정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힘든 요양원 운영에 지칠 때도 미정의 밝은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미정이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 점심 식사 시간에는 그녀를 따로 불러 따뜻한 국과 반찬을 챙겨주며 정을 나눴습니다. 정순 씨는 미정이에게서 왠지 모르게 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 성우만 있는 그녀에게 미정은 채워지지 않던 마음속 한 구석을 채워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착한 아이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정순의 마음속에는 미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애정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돌아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의 그날 하루는 그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평온한 주말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이 해오름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미정을 향한 애정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섰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달리 미정에게는 꼭 따로 커피와 간식을 챙겨주었고 봉사 시간이 끝난 후에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넌 주말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순간 미정의 밝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요. 저에게는 이곳이
어쩌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유일한 곳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는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많은 시련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정순 씨는 미정을 향한 연민과 안쓰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미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단순히 착한 봉사자가 아닌 세상의 풍파 속에서 홀로 선 가여운 아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자신이 미정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주말에 봉사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혼자 밥 먹으면 얼마나 외롭니까? 미정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정순 씨의 진심이 담긴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실 옆에 마련된 정순 씨의 작은 사택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는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꿈과 소박한 계획들을 이야기했고 정순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정은 정순 씨의 말을 경청했고 작은 조언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순 씨는 내가 진짜 딸을 하나 얻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정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주며 친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정순에게 더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봉사 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순의 개인적인 자비를 돕기도 했고 정순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완벽한 선의의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에는 정순 씨의 든든한 외동아들 32세 성우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지방국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서울의 대기업 입사 제안을 마다하고 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위해 요양원으로 돌아온 효자였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머니의 운영 철학을 존경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정순 씨의 따뜻함을 물려받아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외모는 훤칠한 키에 선이 굵지 않고 부드러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이 그의 착하고 순진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들이 이타적이고 남을 잘 믿는 성격이라 때로는 걱정했지만 그만큼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깨끗한 영혼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성우는 직원들과 어르신들에게 신뢰받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효율성과 인간적인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고 어머니 정순 씨에게는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오른팔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들이 자신을 이어받아 해오름 요양원을 더욱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들의 성실함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에게는 어머니와 요양원이 그의 삶의 근간이자 전부였습니다. 미정이 요양원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우와 미정은 자연스레 마주칠 기회가 잦아졌습니다. 성우는 미정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어머니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우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때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저야말로 원장님과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미정은 성우와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힘든 점을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성우는 미정의 지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씨에 서서히 매료되었습니다. 미정은 외모도 빼어났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외로웠던 자신의 아들의 좋은 짝이 되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내 아들의 반려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미정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연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을 예감하며 정수는 깊은 밤 미정을 위한 따뜻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성우와 미정의 교제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성우는 미정을 만난 후부터 몰라보게 활기가 넘쳤고 미정 역시 성우 앞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우는 어머니 정순에게 미정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순 씨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그 뿌리가 불안하다는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 상대를 검토할 때 미정의 배경은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 모든 세속적인 조건을 자신의 경험과 믿음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된다미가 중요하지. 저 아이는 내가 오랫동안 봐왔어.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야. 정순 씨는 미정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봤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에서 묵묵히 봉사하던 그녀의 모습, 슬픔 속에서도 긍정적이었던 태도, 그리고 성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미는 반대하지 않겠다. 미정이는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 아이다. 네가 미정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미정이는 내게 좋은 딸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정순 씨는 모든 우려를 접고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정은 정순 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 평생 갚으며 살게요. 그 약속의 순간 정순 씨는 미정이 자신의 진짜 딸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미정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정순 씨는 그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으로서 평생 쌓아온 인맥과 정성으로 마치 왕실의 혼사처럼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해오름 요양원 식구들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몇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식장에 자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치 친손주의 결혼식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시집가는 날이네. 에구, 눈물 난다. 흰 드레스를 입은 미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친척들 대신 정순 씨가 준비한 지인들이 가득 채운 하객석을 보며 미정은 내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미정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정순 씨는 시어머니로서
혼주석에 앉아 미정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짜 내 딸 하나 얻었구나. 내 아들 외롭지 않게 해줄 착한 딸을 얻었어. 정순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미정이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미정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시어머니의 애정이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시어머니가 되는 순간이라고 정순 씨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순 씨는 미정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이 집이 네 친정이야. 언제든 힘들면 엄마에게 와서 기대렴. 미정은 정순 씨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깊은 행복감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에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더해졌으니 그녀에게 더 이상의 바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어느덧 석 달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신혼 초 두 사람이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순 씨의 마음에 걸린 것은 미정의 봉사활동 중단이었습니다. 결혼 전 미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주말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던 해오름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요양원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미정아, 요즘 바쁘니? 어르신들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주말에 잠깐이라도 들르지 그러니?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여기 식구인데 주말마다 봉사자처럼 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할 일이 많아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억지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이제는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신혼생활에 집중하고 싶겠지. 하지만 정순 씨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미정의 애정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섬뜩한 의심이 아주 잠깐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다. 미정이는 착한 아이다. 미정의 변화는 봉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조용하고 검소했던 모습과는 달리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생활 방식이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밖에서 친구랑 먹을게요. 오늘 백화점에 좀 다녀올게요. 정순 씨가 해놓은 정갈한 집밥 대신 미정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약속을 우선했습니다. 정순 씨는 신혼의 자유로움이라 생각하고 관대하게 넘기려 했지만 미정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들은 정순 씨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방에서 꺼낸 가방은 정순 씨가 봐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어 새로 산 구두와 액세서리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정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소비가 크다고는 하지만 미정이는 성우 혼자 돈을 벌어 생활하는데 저렇게 비싼 걸 어디서 자꾸 사는 걸까? 가장 정순 씨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미정의 SNS 활동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들 성우의 핸드폰을 통해 본 미정의 SNS 피드는 과거 요양원 봉사 사진으로 가득했던 것과 달리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클로즈업된 사진,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고급 카페에서 마시는
비싼 커피,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와 와인 사진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마치 상류층의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정순 씨는 미정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어디서 쓰냐고 묻는 것은 시어머니로서 너무 속 좁은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미정이 혹시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성우는 항상 걱정 마세요, 어머니. 미정 씨가 요즘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라며 미정 편을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지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겠지. 평생 고생하며 살았던 애인데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가 되기로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로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정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낯선 차가움, 그리고 요양원과 어르신들을 향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미정이 결혼 전에 보여줬던 따뜻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과 충돌하며 정순 씨의 믿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곧 정순 씨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저 며느리가 철이 없는 것뿐이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결혼 후 5개월 차 미정은 더 이상 정순 씨를 시어머니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싹싹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순 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오만한 손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여전히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식사 시간에 맞춰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정아, 밥 먹으러 오렴. 오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단다.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미정을 부르면 미정은 방문을 열지도 않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저 이따가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대충 토스트 먹을게요. 혹은 어머니, 저는 오늘 샐러드나 먹을래요. 탄수화물은 안 당겨요. 정순 씨는 쓸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홀로 식사를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미정은 묵묵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정순 씨가 하는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족의 식탁은 차가운 침묵과 어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에게 굳이 살림을 맡기려 하지 않았지만 미정은 자신의 방 청소조차 정순 씨가 해주기를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정순 씨의 손길만 닿아 있었고 미정은 오직 자신의 외출과 취미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순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정에게 조언을 건넬 때 냉랭했던 집안 분위기는 곧바로 날카로운 충돌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미정의 잦은 외출과 고가품 소비에 대해 염려하며 조언했습니다. 미정아, 젊을 때부터 너무 사치하는 건 안 좋단다.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은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겠니? 미정은 그 순간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정순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수함 대신 싸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대 생각은 너무 옛날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기를 가꾸는 것도 경쟁력이에요. 어머니처럼 평생 참고 희생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옛날 세대라는 단어와 간섭이라는 차가운 말에 정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꼈는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독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가장 정순 씨를 힘들게 한 것은 미정의 태도를 지적하면 아들 성우마저 미정 편을 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성우에게 미정이가 너무 외출이 잦고 생활이 문란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면 성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미정 씨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여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 잔소리 들어가며 살아요? 미정 씨가 봉사 안 하는 것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결혼했으면 됐지. 왜 자꾸 어머니 생각대로 하려 하세요? 미정 씨는 어머니 세대랑 다르다고요. 성우의 말은 정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미정의 차가운 태도에 세뇌된 듯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정순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은 밤마다 정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그녀는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봤나? 내 아들이 변한 걸까? 수많은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따뜻했던 해오름 요양원 원장의 사택은 이제 냉랭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아직까지도 일시적인 갈등일 것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냉기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계획된 악의 그림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의 냉기가 짙어지던 어느 평일 오후, 정순 씨는 요양원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사택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미정의 방 쪽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외출이 잦긴 했지만 이날 미정의 준비는 유독 달랐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미정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나서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값비싼 코트와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평소 정순 씨에게 보여주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듯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어디 가니?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정순 씨가 무심결에 던진 질문에 미정은 순간 움찔하더니 재빨리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친구들과 모임 있어요. 평소 가는 카페예요.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정순 씨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친구 모임에 저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비싸 보이는 차림으로 정순 씨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녀의 오랜 삶의 경험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 씨는 급히 얇은 외투를 걸치고 미정의 뒤를 밟았습니다. 미정은 사택에서 나와 번화가 쪽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정순 씨는 바로 다음 택시에 올라타 미정이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내가 오해한 것이길. 정순 씨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택시는 미정의 말처럼 평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도시의 중심가를 벗어나 시 경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정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카페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들키지 않기 위해 카페 창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숨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정은 카페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고 이내 남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이 성우를 바라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교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지만 분위기는 매우 은밀하고 친밀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아는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다정해. 정순 씨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잦은 외출, 성우에게 뭔가 숨기던 어색한 미소,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며느리의 순수한 얼굴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미정이 단순한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치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악의적인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 속에서 며느리 미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수상한 만남 이후 그녀의 예민한 촉은 이것이 단순한 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터전을 위협하는 차가운 적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관찰 끝에 정순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성우가 잠시 요양원 본관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정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순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미정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미정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빨랐습니다. 그녀는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요양원의 핵심 재정 폴더에 망설임 없이 접근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순이 평생 지켜온 해오름 요양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재정보고서, 요양원 부지가치 평가 자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파일 이름인 지역 정치인 윤정식 면담 자료까지. 미정은 이 모든 기밀 자료들을 작은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미정이 복사하던 파일 목록과 메신저 창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은 급하게 복사 작업을 처리하느라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간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노트북으로 사용하던 메신저 프로그램을 PC에도 설치해 두었고 작업 효율을 위해 PC를 끄지 않고 잠시 잠금 상태로만 두었던 것입니다. 미정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자 부동산 브로커 김 씨와의 대화창이 바로 뜨며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정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의 눈에 들어온 대화 내용은 그녀의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브로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자료는 다 확보됐지? 인수가 협상 때문에 윤 의원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내일 오전 11시에 구청 근처 에스카페에서 미팅 잡았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할 최종 재정 보고서는 꼭 가져와야 해.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지금 마무리 복사 중이에요. 원장 재산 관련 자료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성우 씨는 여전히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번 일 성공하면 약속하신 보수금액 확실하죠? 브로커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이제 사모님 소리 들을 거야. 너 덕분에 해오름 개발 프로젝트가 드디어 빛을 보겠네. 내일 미팅 때 보수금액 최종 확정하자고. 이 대화 내용은 미정의 범죄 계획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쐐기였습니다. 미정은 성우를 이용해 정순의 요양원 운영 철학인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틈을 타 요양원 부지 매각을 노리는 지역 정치인 윤정식과 브로커에게 핵심 정보를 넘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정순의 요양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순은 그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는 사실 요양원의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스파이이자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카페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요양원 인수 작업을 돕던 부동산 브로커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정은 지역 정치인과 손을 잡고 요양원 부지에 눈독 들이던 그들에게 해오름 요양원의 경영권을 은밀히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접근하여 정순의 신뢰를 얻고 아들과 결혼하여 이 집의 내부자가 되는 것. 그녀의 따뜻한 마음, 성실한 태도, 고아였다는 슬픈 사연까지 이 모든 것이 정순의 연민과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정순의 영혼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미정의 작업 장면과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증거야말로 그녀의 삶을 지킬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정수는 미정을 마주하는 대신 아침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경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 악의적인 계획으로부터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자신의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정순의 신고로 인해 며느리 미정의 치밀한 사기극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의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순 씨가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 미정이 재정 서류를 복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브로커와의 만남 사진, 그리고 관련 정치인의 은밀한 접촉 자료를 바탕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경찰에 소환되었고 그녀의 모든 범죄 행각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정의 정체는 정순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착한 고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여러 지방 소도시의 유망한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을 노리고 접근해온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내부 신뢰를 얻은 후 결혼이나 동업을 통해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지역 정치인이나 대형 부동산 세력에게 인수권을 넘기려던 기업형 브로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요양원 부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의 착한 며느리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헌신적인 봉사, 심지어 성우를 향한 애정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정순의 요양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미정의 체포와 함께 모든 진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정순 씨의 아들 성우였습니다.
미정에게 깊이 매료되어 어머니의 충고를 외면했던 성우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절망과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않고 미정의 말만 들었어요. 그의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요양원, 그리고 어머니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정순 씨는 비록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당했지만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성우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성우야, 네 잘못이 아니다. 너무 완벽한 거짓말이었으니 속는 것이 당연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해. 정순 씨는 미정을 향한 분노나 원망보다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해오름 요양원은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잠시나마 인수 관련 루머와 경찰 조사로 인해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정순 씨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요양원의 최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진심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곳은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진정성은 어르신들에게 큰 안정을 주었고 해오름 요양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성우 역시 어머니의 강인함과 사랑을 통해 점차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요양원의 행정 업무에 전념하며 어머니의 곁에서 요양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성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어머니의 정직함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브로커 및 정치인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족을 가장한 악의적인 배신이었지만 정순 씨는 결국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에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정순 씨는 어르신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신뢰와 사랑이 담긴 진정한 원장님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결국 어떤 사악한 계략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가장 쓰라린 배신이었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씌워준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이나 눈앞의 이익을 탐하는 세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것은 결국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 가리고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인 진실된 마음과 신뢰를 분별해내는 해안뿐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오직 스스로의 단단함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악의적인 계략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